벌써 2025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날이 되고 계신지요? 요즘은 모든 매스미디어가 채우는 화두가 부자인가 봅니다. 부자가 되는 법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네요. 제가 자랄 때만 해도 부자가 꿈이라고 하면 천박하다고 그랬는데 말이죠. 요즘엔 이걸 솔직하다고 포장을 해서 자신의 욕망을 거침없이 드러냅니다. 그럴 수 있죠. 돈이 없는 것과 돈이 있는 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 돈이 없으면 사람이 바짝 마릅니다. 속이 타죠. 돈이 없을 때 보는 세상과 돈이 있을 때 보이는 세상 역시 다릅니다. 관점도 달라지기 때문에 노는 물이 달라지죠. 그래서 사람들이 돈 하나 봅니다. 그런데 이 돈이라는 게 참 내 맘 같지 않아요. 돈에는 눈이 달려 있어서 정확하게 가야 할 사람에게 흘러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돈이 빠져나갈 땐 사람을 핥히고 나가기 때문에 정말 많이 아프고 말이죠. 우리는 이전 이야기에서 돈에는 온 인류의 희생의 에너지가 담겨 있다고 했습니다. 한두 사람의 원한이 아니라 수십억, 수백억, 아니 그 훨씬 넘는 사람들의 원과 한과 피와 눈물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일까요? 이 돈에 영적인 능력이 생겼나 봅니다. 희한하게 돈이 움직이거든요. 아무리 약속을 찰떡같이 해도 그 약속이 전혀 지켜지질 않아요. 그나마 신용도가 높은 곳들에서는 돈의 흐름이 일정해서 잘 막히지 않겠지만 이게 중소기업 수준으로 내려오기만 해도요. 상황은 전혀 달라집니다. 약속한 대로 돈이 돌지를 않죠. 더 밑으로 내려오면 돈은 내 통장을 지나쳐버리기가 일쑤입니다. 참, 한쪽으로는 돈이 흘러들어가서 넘쳐나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바짝 말라서 바닥을 드러낸 지 오래입니다. 정말 세상 불공평하기 짝이 없는 것이 돈이란 생각마저 듭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바로 인과의 법칙이죠. 자연은 어떻게 운영이 된다고요? 바로 인과의 법칙을 따라 운행이 됩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흘러가야 할 곳으로 정확하게 흘러들어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일단 이렇게 기준을 정해놓고 나머지 모든 것들의 확인 작업을 해봐야겠죠. 그렇지 않으면 정말 생각나는 대로 살게 될 테니까요. 우리의 인생은 긴 레이스입니다. 더군다나 100세 시대이고요. 그리고 인생은 내가 진 빚을 받고 다시 내가 진 빚을 갚아야 하는 원리로 작동이 됩니다.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만납니다. 둘 사이에 아이가 생깁니다. 내가 부모로부터 이 몸을 물려받은 것처럼 나 역시 나의 아이들에게 몸을 물려줍니다. 그리고 내가 내 부모로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보살핌을 받은 것처럼 내 아이들에게도 보살핌을 물려줍니다. 정확하게 인과의 법칙을 따라 내가 진 빚을 주고받으면 참 좋으련만 이놈의 자식이 뭔지 내 눈에 콩깍지를 씌운 탓에 좀 과하게 보살피게 되면 말썽을 부리던지 사고를 치던지 정말 여지없이 내 뒤통수를 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게 아니라는 표시를 반드시 하게 되어 있거든요. 나는 부모로부터만 물려받은 게 아닙니다. 내가 아는 지식들을 나는 만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내가 아는 모든 것들은 선대들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들이죠. 그렇게 물려받은 것들을 내가 살아가면서 나에게 맞게 조금씩 조정을 해갑니다. 필요한 것이 있으면 보충을 하기도 하죠. 때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새로운 생각을 해내기도 하고 이것과 저것을 섞기도 하고 그렇게 나만의 것을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나를 보면서 우리의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모든 지식을 물려받습니다. 인류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 순환의 역사를 멈춘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인류 역사에 발생한 적이 없었던 역사적인 사건들이 벌어졌죠. 모든 인류가 교육을 받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물론 이건 선진국들부터 시작이 됐죠. 다행스러운 건지 대한민국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의 대열에 합류를 합니다. 그렇게 모든 국민들이 교육을 받는 나라를 만들었죠. 이제 우리들은 부모에게 교육을 받는 게 아니라 사회로부터, 나라로부터 교육을 받습니다. 이 변화는 이 나라의 오랜 관습을 깨트려 버렸어요. 부모로부터 교육을 받던 시절엔 모든 세상의 중심이 가족입니다. 따라서 부모님의 말씀을 잘 따라야겠죠. 그러나 사회로부터 교육을 받게 되면 이 원리가 작동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는 것과 부모님이 아는 것에 차이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교육을 받은 것과 내가 받은 교육이 달라지면 이 생각의 차이가 생기게 되고요. 여기에서부터 가정은 흔들리게 됩니다. 더 이상 소통이 일어나지 않게 되는 거죠. 이건 선진국에서 이미 다 겪었던 개인주의 사회가 대한민국에서도 벌어진 거죠. 인간은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자아가 강해지고 혼자가 편해집니다. 결혼은 필수라던 과거의 관습조차 개인의 자유로 바뀐 지가 오래입니다. 우리들의 생각이 어디로 흘러갈지 누구도 알 수 없는 상황에까지 왔습니다. 이 대한민국엔 5천만 개의 얼굴이 있고요. 5천만 개의 생각이 있고 5천만 개의 인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들은 천차만별입니다. 그렇게 생각이 다른 사람들 사이에 하나 묘한 공통점이 생겼습니다. 자기 인생을 사는 방법으로 부자가 되는 것을 꿈꾸기 시작한 거예요. 어쩌다 보니 부자가 인생의 목표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출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자가 과연 인생의 목표나 꿈이 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돈에는 정말 무거운 에너지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오늘날의 세상을 만들어내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됐는지 모릅니다. 정말 전국 방방곡곡을 다녀보면 원한에 가득한 희생된 영혼들이 꽉 차 있을 정도니까요. 그 희생의 한이 바로 우리들이 사용하는 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다루는 법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가려고 하질 않습니다. 그리고 지켜낼 힘이 없는 사람이 욕심을 부리면 반드시 해코지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정말로 부자가 되려고 한다면 이런 공부가 되어야만 하죠. 그래야 돈을 다뤄낼 수 있고 지켜낼 수 있고 다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돈의 흐름을 읽어낼 수 있어야 하고 미래 세상이 어디로 가는지도 알아야 합니다. 부자가 되는 일은 그리 녹록한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배워온 방법으로 부자가 된 사람은 사실 없습니다. 한번 그 부자가 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찾아서 들어보세요. 전부 다 제각각의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들이 이용한 수단은 부동산이거나 주식이거나 코인이거나 아니면 기가 막힌 아이템이거나 하겠죠. 그런데 그걸로 부자가 된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돈은 그 웅덩이에 있었겠죠. 그런데 그 웅덩이에 들어간다고 아무나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들이 말하지 않는 게 있는 거죠. 바로 운이 좋았다는 말입니다. 고 신해철 군이 말을 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운이란 오브제는 너무도 강력해서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고. 그러나 우리는 그 운에 기대어 운영을 해서는 안 된다고. 누구나 노력을 하지만 누구나 성공을 하지 않는다면서 운이 따르지 않아도 멋있는 인생을 운영해야 하지 않겠냐고 말을 했습니다. 저는 오히려 여기에 한 가지를 더 더하고 싶습니다. 실패하지 않는 인생을 운영해야 한다고 말이죠. 부자가 되고 싶으신가요? 그럼 부자를 꿈꾸세요. 마음껏 꿈을 꾸고 그것을 향해 달려가세요. 그러나 돈이 무엇이고 자본이 무엇인지 그리고 부자는 무엇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공부는 하자는 거죠.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어쩌면 운이 따라서 부자가 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부자가 되고 난 뒤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까지 공부를 해나간 사람은 걱정이 없습니다. 확실한 그 뒷얘기를 찾아서 갈 테니까요. 그러나 일단 부자가 되고 보자는 마인드로 접근한 사람이 만약에 운이 좋아서 설령 부자가 됐다 하더라도 그 다음이 없어서 결국엔 무너지게 됩니다. 정말 돈은요, 버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우니까요. 돈은 버는 방법이 있고요, 지키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돈 버는 재주가 기가 막히게 좋다고 돈을 지키는 재주마저 좋지 않아요. 지키는 재주가 없으면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결국 다 나가게 되어 있고 말이죠. 그래서 부자는 내가 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고 부자가 될 사람이 따로 있어서 그런 사람이 태어나는 겁니다. 이 또한 전생의 어변으로 만들어진 인과의 사슬을 따라 만들어진 거예요. 이번 생에 부자로 살면서 해야 할 공부가 있는 사람만이 부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이 참 못마땅하고 듣기 싫고 짜증이 나겠지만 이 말이 이해가 돼야만 제대로 된 부자 공부가 시작이 될 겁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인과의 법칙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작동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부자가 되지 못하는 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인 거지 절대 게을러서나 꿈을 꾸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시크릿이니 끌어당김의 법칙이니 같은 주장들이 참 너무 많은 사람들을 배려버렸어요. 내가 그것이 될 사람은 느낌이 옵니다. 그래서 그런 꿈을 꾸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정말 말처럼 이루어져 갑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자기 돈 그릇이 정해져 있어서 딱 그 정도 선에서 멈추지
더 올라가지질 않아요. 참말로 이게 요즘 우리가 힘든 이유는요, 너무 많은 말들이 쏟아져 나와서 참과 거짓이 교묘하게 섞인 논리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루는 것의 근본을 봐야 그 변화를 볼 줄 알게 되는데 말이죠. 이루어지는 것의 근본은 딱 인과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자를 꿈꾸지 않아서 가난한 게 아닙니다. 그 부자를 꿈꾸라는 헛소리들은 저리 치워버리세요. 내 인생을 그런데 낭비하지 마시고요. 더군다나 큰 부자들은 다른 말로는 큰 창고지기입니다. 돈을 쓰는 사람들을 보면 부자가 별로 없어요. 부자들은 돈을 쓰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돈 쓸 시간도 별로 없습니다. 그저 자기 할 일들을 하죠. 부자를 꿈꾸고 부자를 부러워하는 사람들은 대개가 돈을 쓰는 꿈을 꾸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절대 부자가 되지 못하고요. 아마도 진짜 부자들이 사는 삶을 쳐다보게 되면 부자가 되고 싶다는 꿈을 당장 접을 거예요. 내가 많은 돈이 필요로 한데 그게 돈 쓰는 일이라면 부자를 꿈꾸지 마세요. 차라리 그 많은 돈이 왜 필요한지 이유와 명분을 찾으세요. 아마도 당신은 돈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돈을 쓰는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지도 모릅니다. 대개 돈을 써야 하는 사람들은 머리들이 좋아요. 이 세상을 보는 눈도 남다르고 말이죠. 문제는 그 돈 쓰는 일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든가 그저 돈을 벌기 위해서 돌아간다면 절대 이 돈들은 움직이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이 생각을 전환해서 세상에 필요한 일을 하는 사람으로 태도를 바꾸세요. 세상에 필요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돈이 흘러들어갑니다. 내 꿈을 세상에 필요한 일을 하는 사람으로 바꿔버리면 나는 부자가 될 필요도 없이 내 꿈을 이뤄나가는 데 필요한 돈들이 나에게 들어옵니다. 돈은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해가 좀 되시겠어요? 이렇게 하면 더 좋은 점이 뭐냐 하면 노년이 풍성해집니다. 세상에 할 일을 하는 사람은 절대 혼자가 되질 않을 거고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함께 하면서 같은 꿈을 꾸고 함께 걸어갈 테니까요. 현존 최강의 대표적인 사례가 일론 머스크인데 이게 이해가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암튼 그렇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행복하세요.